지금 이 영상을 우연히 틀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편하게 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복은 아주 조용히 멀어집니다. 눈에 띄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바로 불운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먼저 메말라 갑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비교한 날은 유난히 피곤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숨이 짧아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운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비교는 남을 이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놓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더 노력한 날보다 더 많이 비교한 날이 하루를 망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비교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비교할수록 복이 멀어지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20해 동안 절에서 살았다. 새벽 종소리에 일어나고 해가 지면 다시 자리에 앉는 삶이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스님은 비교 같은 거 안 하시죠? 욕심도 없고 흔들림도 없을 것 같다고.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웃는다. 비교는 도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절 안에도 있고 수행자 마음 안에도 있다. 다만 여기서는 조용할 뿐이다. 비교는 늘 소리를 죽이고 들어온다.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알림처럼 울리지도 않는다. 그저 어느 날 문득 마음 한켠에 앉아 있다. 저 스님은 왜 저렇게 말이 잘 통하지? 왜 저 사람은 공양을 더 받지?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보통 말한다. 그건 비교가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거죠. 아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다. 복이 빠져나가는 소리다. 나는 그 소리를 수없이 들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마당을 쓸다가도 들리고 좌선 중에도 들린다. 특히 마음이 조금 느슨해질 때, 몸은 고요한데 생각이 남아 있을 때 그 소리는 더 또렷해진다. 왜 나는 이만큼인데 저 사람은 저만큼일까? 이 문장은 겉보기엔 질문 같지만 실은 판결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문장이다. 사람들은 복이 나간다고 하면 돈이 줄어드는 걸 떠올린다. 일이 안 풀리는 걸 떠올린다. 사람 관계가 틀어지는 걸 떠올린다. 그런데 복이 나갈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운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호흡이다. 비교가 시작되면 사람은 숨을 잇는다. 숨을 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숨이 얕아진다. 말은 많아지고 생각은 바빠지는데 몸은 점점 굳는다. 이때부터 이미 복은 절반 이상 빠져나간 상태다. 나는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 빨리 깨닫고 싶었다. 남들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고
더 적게 잡고 더 묵묵히 버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좌선이 끝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몸은 가부좌를 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다른 스님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저 스님은 벌써 법문을 나가는데 나는 아직도 이 절에 있네. 나는 뭘 잘못하고 있지?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비교는 수행을 가장 그럴듯하게 망치는 방법이다. 겉으로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노력하는 것 같고 깊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마음을 남의 기준 위에 올려놓고 계속 저울질하는 일이다. 비교는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든다. 하나는 조급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혐오다. 조급해지면 사람은 속도를 올린다. 속도를 올리면 놓치는 게 생긴다. 놓친 걸 보지 않기 위해 사람은 더 바빠진다.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삶이 아니라 남의 인생 옆에서 뛰고 있는 기분이 든다. 그때 사람은 말한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절에 오는 신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비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는 일이 아니라 나를 내 삶에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조용해진다.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고 턱에 힘이 들어간다. 그게 신호다. 복이 나가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신호. 비교를 멈추라는 말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건 남의 속도로 나를 재단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사람마다 꽃이 피는 계절이 다르다. 열매가 익는 속도도 다르다.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꾸 묻는다.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너무 잔인하다. 내가 20해 동안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가장 단단하게 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다. 자기 인생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하루를 살고 자기 리듬으로 숨쉬고 자기 속도로 늙어간다. 그래서 운이 붙어 있을 자리가 남아 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SNS 속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비교를 지금 이 순간 잠시만 내려놓아 보라. 정답을 찾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도 말고 그냥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만 느껴보라.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비교를 멈춘 자리, 숨이 다시 깊어지는 자리, 거기서 조용히 돌아온다. 그리고 그건 아주 작은 변화처럼 시작된다. 아, 나는 지금 내 삶 안에 있구나.
그 느낌이 들면 이미 복은 다시 발밑에 와 있다. 사람들은 비교가 생각의 문제라고 여긴다.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0해 동안 사람들을 보며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다. 비교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절대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몸으로 내려온다. 절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괜찮다. 조금 피곤해 보일 뿐 어디 하나 크게 상한 데는 없다. 그런데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비교가 잦은 사람부터 몸이 먼저 반응한다. 어깨가 굳고 목이 앞으로 쏠리고 숨이 짧아진다. 이때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좀 예민해서요.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아니다.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비교가 몸에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다.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한다. 자기도 모르게 몸이 계속 대비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비교는 늘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더 잘해야 해.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남들은 벌써 저기까지 갔어. 이 말들은 이로처럼 들리지 않는다. 몸에게는 항상 이협으로 전달된다. 몸은 솔직하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면 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끝이 없는 싸움 앞에서는 항상 경직된다. 비교는 끝이 없다. 위에는 항상 누군가 있고 아래를 보면 또 다른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쉴 자리가 없다. 밤에 누워서도 하루를 반추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한다. 몸은 눕혀두었는데 삶은 계속 달리고 있다. 나는 절에 와서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산속이고 조용하고 할 일도 많지 않은데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에게 나는 묻는다. 누구랑 비교하고 계십니까? 처음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앉아 있다 보면 꼭 한 사람이 나온다. 형제, 동료, 예전에 자기 자신, SNS 속 누군가.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눈빛이 바뀐다. 그때 나는 확신한다. 이 사람의 잠을 깨우는 건 불면이 아니라 비교다. 비교는 몸을 쉬게 두지 않는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덜 되고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된다. 사람들은 영양제 탓을 하고 운동 부족을 말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이 아직 경쟁 중이라는 것이다. 경쟁 중인 몸은 절대 쉬지 않는다. 비교가 오래 쌓이면 사람은 자기 몸을 미워하기 시작한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나는 이렇게 느리지? 왜 이 정도도 못 버티지? 몸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람은 채찍을 든다. 이때부터 몸은 말을 줄인다.
대신 통증으로 말한다. 불편함으로 말한다. 이상 신호로 말한다. 그런데도 사람이 멈추지 않으면 몸은 더 큰 소리를 낸다. 수행 중에 가장 무서운 상태가 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자리에 가 있는 상태다. 좌선 중인데 자꾸 남의 삶이 떠오르고 남의 속도가 떠오르고 남의 결과가 떠오른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수행은 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잃는다. 나는 이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어느 해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날 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그 순간 그동안 떠올랐던 얼굴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그때 알았다. 내 몸이 먼저 멈추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비교는 마음을 다그치고 마음을 다그치면 몸이 대신 무너진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는 건 정신적인 결심이 아니라 신체적인 구원이다. 몸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들은 비교를 멈추면 뒤처질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비교를 멈춘 사람들이 결국 더 멀리 간다. 이유는 단순하다. 몸이 함께 가기 때문이다. 몸이 함께 가면 속도가 조금 느려도 멈추지 않는다. 비교에 쫓긴 사람은 빠를 수는 있어도 오래 못 간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몸 어딘가가 불편할 것이다. 어깨, 목, 허리, 가슴, 그 자리를 잠시 느껴보라.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의 얼굴이 얹혀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라. 놀랍게도 대부분은 자기 얼굴이 아니다. 비교는 몸을 빌려서 마음을 괴롭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생각으로 이길 수 없다. 속도를 낮춰야 하고 숨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 그게 복이 돌아올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으로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비교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더 정직하게 풀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비교를 멈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0대 동안 수많은 얼굴을 보며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다. 사람은 이해해서 내려놓지 않는다. 버틸 수 없을 때 내려놓는다. 절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비교가 힘들어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그냥 쉬고 싶어서요.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은 전부 같은 뜻이다. 이미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몰아붙였다는 뜻.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절에 왔다. 말수가 적었고
웃을 때도 입꼬리만 조금 올라갔다. 며칠을 같이 지내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날 아침 마당을 쓸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큰 소리도 아니었다. 그냥 빗자루를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 뒤 그 여인이 말했다. 스님, 제가 평생 언니랑 저를 비교하며 살았어요. 언니는 항상 잘했고 빠르고 사람들 눈에 띄었다. 그 옆에서 그 여인은 늘 한 박자 늦었다. 결혼도, 아이도, 일도, 어디를 가도 비교는 따라왔다. 그 여인은 말했다. 이제는 언니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여인의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갔다. 사람은 그때서야 비교를 내려놓는다. 더 이상 이겨야 할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몸이 먼저 포기해 버렸을 때 비교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면 계속한다. 하지만 몸이 더는 못 버티면 마음도 따라 내려온다. 또 한 번은 젊은 남자가 왔다. 겉으로 보면 잘 나가 보였다. 말도 조리 있고 옷도 단정했고 계획도 분명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잠을 못 잤다. 계속 휴대폰을 보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보다가 내려놓고 나는 물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 인생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진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뒤처진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은 삶을 동시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방에 두고 산책을 나갔다. 그날 이후 그는 잠을 조금씩 자기 시작했다. 비교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만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사라질 것 같아서였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은 대부분 이렇게 초라하다. 대단한 깨달음도 없고 환한 빛도 없다.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는 작은 항복이 있다. 그 항복이 사람을 살린다. 나 역시 그랬다. 어느 해 수행이 깊어졌다고 사람들이 말해주던 때가 있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계속 누군가와 나를 재고 있었다. 그날도 혼자 법당에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 안 하려 했는데 자꾸만 다른 스님들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내 수행을 하고 있는 걸까? 남의 평가를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 앞에서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좌선을 일찍 끝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이후 비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 몸이 먼저 멈추는 일은 없어졌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건 비교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비교가 와도 그 말을 다 믿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은 내 길을 가자.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게 되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살아난다. 절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중 가장 표정이 달라진 사람들은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아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자기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 차이는 크다. 비교는 사람을 끊임없이 자기 편에서 밀어낸다. 그걸 멈춘다는 건 처음으로 자기 편에 서는 일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스님, 그럼 비교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비교는 지나가는 생각이다.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도 아마 이미 몇 번은 비교를 내려놓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주 잠깐 숨이 돌아왔던 순간, 괜히 어깨가 가벼워졌던 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라. 대부분 남과 나를 재던 일을 잠시 멈췄을 뿐이다. 그것으로도 사람은 이렇게 달라진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어떤 표정을 갖게 되는가?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들의 눈빛, 걸음, 말투에 대한 이야기다.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갑자기 잘 살게 되지 않는다. 돈이 늘거나 문제가 사라지거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한눈에 알아본다. 아,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삶으로 돌아왔구나.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표정이다. 비교를 하며 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약간의 긴장이 있다. 웃고 있어도, 어딘가 급하고, 대답을 해도 한 박자 빠르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계속 재촉하는 것처럼. 그런데 비교를 내려놓기 시작한 사람은 웃을 때 숨이 같이 움직인다. 눈이 먼저 웃고 어깨가 조금 늦게 따라온다.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지만 절대 가짜일 수 없다. 나는 절에서 같은 사람을 여러 해 동안 본다. 비교를 붙잡고 있을 때와 놓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걸음은 달라진다. 급하게 걷지 않는다. 늦지도 않다. 자기 보폭으로 걷는다. 남과 맞추지 않으려 애쓰지도 않고 앞서려 애쓰지도 않는다. 그 보폭에는 묘한 안정이 있다.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말투도 바뀐다. 이전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가 섞였다. 누구는 이렇다더라. 요즘 다들 이렇게 산다던데요. 제 또래는 보통 그 말들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설명하기 위한 방패였다. 그런데 비교를 내려놓고 나면 이런 말이 줄어든다. 대신 이런 말이 늘어난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제 최선이에요. 천천히 가보려고요.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안착이다. 사람들은 비교를 내려놓으면 야망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목표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목표를 이어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목표가 채찍이었다면 이제는 방향이 된다. 채찍이 사라지면 사람은 더 오래 간다. 어느 날 절에 자주 오던 한 사람이 말했다. 스님, 요즘은 예전처럼 무언가를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그 말에는 패배감도 없었고 체념도 없었다. 그저 숨이 돌아온 사람의 말이었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집에 가면 쉬어요. 그 말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는 몰랐을 것이다.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실패하면 자기 전체를 부정했다. 역시 나는 안 돼. 남들만큼도 못하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번에는 안 됐네. 다음에 다시 해보지 뭐. 실패를 자기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이 차이는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또 하나 분명한 변화가 있다.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남의 성공을 조금씩 볼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축하하면서도 속이 불편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거나 괜히 비꼬거나 아예 관심 없는 척했다. 그런데 자기 삶으로 돌아온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잘 됐네요. 그 말이 진짜가 된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 자기 자리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건 세상과 등을 지는 게 아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일이다. 자리가 있으면 밀리지 않는다. 밀리지 않으면 괜히 공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은 조용히 강해진다.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스님, 그럼 비교 안 하고 살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뒤처지는 게 아니라 남의 길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남의 길에서 내려오면 비로소 자기 길이 보인다. 비교를 내려놓은 삶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지치지도 않는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쓸데없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냥 살고 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던 날, 누군가의 말이 이상하게 덜 아프게 들렸던 순간, 그게 비교가 잠시 멈춘 순간이다. 비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빈도가 줄고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진다. 비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을 먼저 정직하게 해야 한다. 수행을 오래 해도, 마음 공부를 오래 해도 비교는 다시 온다. 어느 날은 문득 스쳐 지나가고 어느 날은 오래 머문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비교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비교가 왔을 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다.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적으로 만든다. 또 비교했어. 난 왜 이 모양이지? 아직도 이걸 못 내려놨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은 비교 위에 자기 자신까지 얹는다. 그러면 비교는 2배로 무거워진다. 20대 동안 내가 배운 태도는 이것이다. 비교가 오면 쫓아내지 말고 자리를 알려줘라. 그래, 왔구나. 근데 여긴 내가 오래 있을 자리는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비교는 대부분 같은 얼굴로 온다. 남의 속도, 남의 결과, 남의 평가. 그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다. 왜냐하면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익숙한 패턴이 되기 때문이다. 비교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다. 몸을 먼저 데려오는 일이다.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어깨가 올라가 있는지, 턱에 힘이 들어갔는지, 몸을 느끼는 순간 비교는 조금 뒤로 물러난다. 생각은 몸이 허락할 때만 힘을 갖는다. 나는 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연습을 시킨다. 비교가 올라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3가지만 보라고 한다. 지금 발이 닿아 있는 곳, 손이 닿아 있는 것, 숨이 나가는 방향. 이 3가지만 돌아오면 사람은 다시 자기 삶 안으로 들어온다. 비교가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건 계속 흔들린다는 뜻이고, 흔들린다는 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복은 자기 자리에 자주 돌아오는 사람 곁에 머문다. 자기 호흡, 자기 속도, 자기 하루. 이걸 자꾸 놓치지 않는 사람. 비교가 심해질수록 사람은 멀리 본다. 남의 10년, 남의 결과, 남의 끝. 그런데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붙어 있다. 하루를 마칠 때 이 질문 하나만 자기에게 해보라. 오늘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았나? 그 질문에 조금이라도 내 인생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복이 나가지 않은 날이다. 비교는 늘 더 많은 걸 요구한다. 더 빨리, 더 크게, 더 완벽하게. 그 요구에 매번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응답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비춰지는 게 아니다. 그 요구가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이다. 사람들은 복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복은 잡히지 않는다. 복은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비교가 다시 오면 그날은 복을 쫓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이라는 건 주소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편히 앉는 자리다. 지금 이 말을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한 번은 돌아왔다. 비교를 멈추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돌아올 자리를 잊지 않으면 된다. 삶은 계속 비교를 건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 그래도 나는 내 길로 간다. 이 말은 선언이 아니라 기환이다. 오늘 이후에도 비교는 다시 올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안다. 비교는 복을 빼앗는 힘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걸. 복은 멀리 가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늘 거기 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친다. 가르치기 위함도 아니고 바꾸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오래 남의 인생 옆에 서 있었다는 것, 그 사실만 기억해 주길 바란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건 이기는 일이 아니다. 살아남는 일이다. 여기까지다. 이제 숨을 한번 쉬어도 된다.